복합부동산의 일괄거사비. 원래 복합부동산 토지 건물은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선정해서 더해주는 게 원칙인데 그냥 얘를 합쳐서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거사비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목차는 동일합니다. 사례 선정해주고, 두 번째 사정 보정해주고, 세 번째 시점 수정해줄 거고, 네 번째 원래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인데 원래 지역 개별 요인이라는 건 토지에 대한 요인이고요. 여기에서는 그냥 가치 형성 요인으로 묶어서 그다음에 이제 시상가액. 원래 알고 있던 거랑 똑같죠? 근데 여기에서 일괄로 이제 거사비를 하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원래 우리 사례 선정 기준 뭘로였어요? 위물시사배 신사사모 배표. 근데 신사사모 배표는 원래 토지의 실무기준상 사례 선정이기 때문에 째끼고 위물시사배였는데 위물시사배에서 배가 뭐예요? 배분법 적용한다라는 거죠. 배분법을 적용하겠다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토지만 따로, 건물만 따로. 얘는 필요 없죠. 그래서 얘는 이것만 볼 거예요. 배는 보면 안 돼요. 배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일괄로 평가를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위물시사는 원래 관념적인 거였고 토지에 선정할 때 그냥 우리 용도지역, 이용상황, 그 다음에 뭐 주위 환경,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도로 조건, 뭐 토지 특성 이런 거 쭉쭉쭉 봐가면서 제일 유사한 거를 고르겠다라고 했었죠. 왜냐? 토지니까. 토지의 거사비였으니까 토지랑 유사한 거를 골랐어요. 근데 우리 지금 뭐예요? 일괄로 하는 거죠. 그럼 일괄로 유사한 거 골라야 되기 때문에 토지만 봐서는 안 되고 건물도 같이 봐줘야 돼요. 그래서 토지, 뭐 용도 지역, 이용 상황, 주위 환경, 나머지 토지 특성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동시에 건물의 구조, 뭐 규모, 연식, 뭐 용도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토지, 건물을 같이 봐줘서 둘 다 유사한 거를 선정을 해줘야 된다. 어느 하나만 유사한 걸 골라주는 게 아니라 둘 다 유사한 것을 선정을 해줘야 되는 게 일괄 거사비에서의 사례 선정이고요. 선정 기준에서는 배만 빼고 위물시사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정 보정인데 사정 보정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정 보정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원래 뭐였어요? 금철사배였죠. 근데 금철사배 중에서 빠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빠질까요? 그쵸? 얘는 배분을 안 할 거니까 빠지는 거고 얘는 철거할 거면 건물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일괄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토지의 사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거비가 들어간다라는 건 일괄로 비교할 수 없는 사례인 거고 배분법은 적용을 아예 안 할 거고 그래서 금융보정이랑 사정보정만 남아요. 그래서 일괄 거사비에서 사정보정은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과정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시점 수정인데 시점 수정과 가치 형성 요인 비교는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서 볼 겁니다.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 첫 번째 경우가 월등히 이제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일괄해서 비준하는 경우. 가중평균해서 비준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가 월등히 많이, 얘는 옛날 문제. 옛날 기출 가면 이런 건 좀 있고요. 요즘에는 어떤 평가서를 가도 이렇게 하는 건 없어요. 그냥 다 이렇게 일괄로 비준하기 때문에 이게 거의 대부분이다. 이쪽은 좀 옛날 건데 알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위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점 수정부터 같이 볼 건데 3번 시점 수정. 얘는 시점 수정을 어떻게 해주냐. 토지는 지변율로 했고 건물은 뭘로 했어요? 건축비 지수로 했죠. 일괄은 지변율? 건축비 지수? 둘 다 이상하죠. 토지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토지가 합쳐진 거니까. 그래서 얘는 뭘로 해줄 거냐?
용도에 따라 일단 다릅니다. 용도에 따라 다를 거고 주거용은 매매가격지수, 상업용은 자본수익률. 그래서 요걸로 지변율도 아니고요. 건축비 지수도 아니고요. 용도별로 일괄의 지수를 사용해야 되고 이 주택 매매 가격 지수라는 건 주거용 토지의 매매 가격 지수도 아니고 주거용 건물의 매매 가격 지수도 아니고 주거용 부동산 전체를 아울러서 만들어진 지수이기 때문에 이걸로 시점 수정. 상업용도 마찬가지예요. 상업용 자본수익률도 상업용 토지 아니고 상업용 건물 아니고 상업용 토지 건물 합쳐진 거의 자본수익이기 때문에 이걸로 시점 수정을 저기 주거용은 우리 처음 배웠던 매매가격 지수로 하시면 되는 거고 상업용은 자본수익률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치 형성 요인 비교. 가치 형성 요인 비교. 토지에서 뭐였죠? 가저판 핵행기였고요. 뭐 건물에는 이제 건물 요인 이런 것들 쭉쭉쭉 들어갔었는데 여기 지금 뭐예요? 일괄 요인 비교하는 거죠. 일괄 비교를 할 때는 무슨 요인이 들어가느냐? 외부 요인, 내부 요인, 그 다음에 개별 요인, 그리고 이제 기타 요인. 기타 요인 가로치는 건 기타 요인은 정말 이제 뭐 없어서 그래요. 기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그 떨거지들인데 이런 게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거의 이제 외부, 내부 개별 요인으로 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외부는 뭐냐? 토지와 관련된 게 외부 요인이고요. 내부 요인이 건물 요인에 해당하는 거고 그럼 개별 요인은 뭐냐? 토지, 건물, 그 물리적인 거 말고 약간 무형적인 것들도 뭐 예를 들면은 뭐 아파트다 그러면 이제 브랜드 들어갈 수 있을 거. 왜냐면 이제 건물의 그냥 구조 이런 걸로는 이제 가격 차이를 반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실명을 할 수는 없고 뭐 그 하이 브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중 브랜드가 있을 때 같은 구조, 같은 그러한 뭐 내부 설비 이런 것들 들어가더라도 브랜드가 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죠. 그런 것들은 여기에서 반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거 반영. 그러니까 결국에는 토지 건물에서 반영할 수 없는 기타 요인들을 이 개별로에서 반영한다. 그러니까 기타 요인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어쨌든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요인이다라는 것을 아시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결국 일반 부동산이다라는 게 깔고 있는 토지와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건물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얘네들을 이루고 있는 가치 형성 요인을 보려면 일단 바닥에 깔고 있는 토지, 그 지역, 그 다음에 얘가 깔고 있는 토지 그 자체의 토지 특성 이런 것들을 봐야지 토지를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올라가 있는 이 건물의 뭐 구조, 내역연수, 연식, 거기에 들어가는 뭐 설비들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이게 합쳐져서 하나의 요인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 외부 요인이라는 거에는 단순히 토지의 뭐 중로, 그러니까 도로 조건, 뭐 형상, 지세, 단순히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적인 것까지 같이 보는 겁니다. 지역 자체도, 지역적인 가격 수준 이런 것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쟤는 토지 요인, 내부는 건물 요인이다. 요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고 기타 요인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시산 가액은 시산 가액은 이제 사례 가격에서 출발해서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일괄로 한 거,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 비교한 걸로 해가지고 시상가액이 정해지겠죠. 가치 형성 요인 비교는 여기에 면적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따로 이제 면적 비교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면적 비교라는 게 토지랑 건물에서는 확실해요. 토지는 토지끼리, 건물은 건물끼리. 근데 토지, 건물 일괄은 토지,
건물? 애매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문제에서 제시가 될 겁니다. 어떠한 부동산은 건물의 연면적을 기준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토지 쪽으로 넘어오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제시되는 방향성들 이게 애매하다면 그냥 여기에 얹어서 그냥 뭉뚱그려서 할 수도 있고 따로 이제 면적이라는 비교를 거치지 않고 이 면적이라는 게 여기 다 녹아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면적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 가중평 이건 잘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토지 건물의 일괄의 이제 복합 부동산인데 가중평균이라는 건 뭔가를 나눠서 평균을 하겠다라는 거죠. 뭘로 나눌까요? 토지 건물로 나눕니다. 얘를 토지와 건물의 가중평균으로 산정을 하는 게 이 방법이에요. 시점 수정은 어떻게 하느냐? 가중평균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토지 가격 구성비 곱하기 토지의 시점 수정치. 토지 시점 수정치 뭘로 하죠? 지변율. 그 다음에 가중평균이니까 더하기 건물의 가격 구성비 곱하기 건물의 시점 수정. 건물의 시점 수정 뭘로 하죠? 건축비 지수. 이걸 가중평균에서 시점 수정치를 구해주고 시점 수정은 가치 형성 요인도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가중평균을 해줍니다. 토지 가격 구성비에다가 토지 비교한 거 사례분의 대상 해줄 건데 뭐 가, 접, 환, 획, 행, 기 이런 거 고려해주고 더하기 건가구 얘도 마찬가지로 사례분의 대상을 해주는데 이땐 건물의 요인이니까 건물 요인들 뭐 구조를 비교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면적 그 다음에 연식을 비교한다거나 이런 요인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토지 따로 비교해서 토지 가격 구성비 건물 따로 비교해서 건물 가격 구성비를 곱해주는 게 두 번째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면적 비교까지 얘는 이제 토지 건물을 나누기 때문에 면적 비교의 단위가 명확하죠. 여기서는 사례 토지 분의 대상 토지일 거고 여기서는 사례 건물 면적 분의 대상의 건물 면적으로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사례 토지 면적 분의 대상의 토지 면적 얘는 사례의 건물 면적 분의 대상의 건물 면적 엥? 자꾸 꺼져요. 네, 그래서 엥? 뭐가 문제? 저만 깜빡거려? 여기만 깜빡 저기도 깜빡 계속 깜빡거려. 왜 그러지? 가볼게요. 일단 가치 형성 요인은 이렇게 가중평균해서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이렇게 가중평균해서 구해주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해서 구했으면 얘는 이제 시상가액은 얘도 어차피 사례 가격에서 출발을 할 거고 시점 수정치도 가중평균한 시점 수정치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도 가중평균해서 하나 구해 놓은 게 들어올 거고 면적 비교는 안 해도 되죠. 여기서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 이게 바로 시상가액이 된다라는 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괄 비준할 때는 그냥 같이 이렇게 한 번에 시점 수정치도 같이 묶어서 가치 형성 요인도 묶어서 얘는 가중평균은 토지 건물 아예 딱 나눠서 요 토지 가격 구성비에다가 곱해주는 건 토지 거사비 건물 가격 구성비에다 곱해주는 건 건물의 거사비를 이제 각각 이렇게 해줘가지고 가중평균 해준다라는 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월등히 얘가 많아요. 얘는 이제 잘 안 쓰고 거의 얘를 이제 쓸 거다. 그래서 이쪽 위주로 조금 더 시점 수정하는 거, 그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 비교하는 거를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복합 부동산의 일괄 거사비이고 얘가 많이 안 쓰니까 이거 지울게요. 그냥 가중평균 하는 거고 토지 거사비, 건물 거사비라서